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그동안 시장 쉬지 않고 참 잘 갔죠. 오늘은 좀 양대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던 어제 장과는 다르게 오늘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쪽에서 급등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가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뜯어보면요. 한알령 해제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은 수급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다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5월부터 한알령이 풀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3월 달에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은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려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대국에 대해서 조금 강압적인 외교 전략을 펼쳤다면 이제는 미소 외교를 좀 펼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시작됐던 건 8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 조치로 한알령이 내려졌습니다. 8년 만에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엔터와 콘텐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많았습니다. 이쪽에서 상한가 종목이 무려 6가지 종목이나 속출이 됐는데요.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관련된 내용이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랐지만 어제만큼의 슈팅보다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 시총 상위단에서 보면은 눈부시기는 활약을 좀 해줬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인터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셀단 그리고 소재단도 좀 잘 갔지만 오늘 보신다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도 좀 눈부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 종목들과 해운 종목들, 바다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조선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 전, 방, 원 이 네 가지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섹터가 바로 조선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밀린 섹터가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펼쳐주다가 이제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좀 두 가지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점이다라는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업황은 긍정적이다. 두 가지의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좀 크게 밀렸죠.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오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세를 잘 내줬습니다. BDI 지수가 12일부터 18일까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BDI 지수를 잘 살펴보신다면 전일보다도 35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해운주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관련된 종목들도 트레이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어제 강했던 섹터들이 대다수 쉬어가는 장 속에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그쪽으로만 수급이 몰렸던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풀이하셨을까요? 일단 잠시 뒤에 수익 봉투 세 가지 내용에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할 이야기가 다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서는 좀 간단하게 매크로 포인트만 좀 잡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다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다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존에 의약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사실 4월에 조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말을 바꾸면서 한 달 내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말은 당장 내일 부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3월 중순 안으로 이 관세 부과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료 수출해서 좀 이익을 잘 보전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인데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장은 또 이제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너무 과열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를 오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특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풀이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게 S&P 500이거든요. S&P 500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전 매우 높게 봐요. 올라갔을 때는 AI 내러티브 때문에 같이 이제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줄 거고요. 좀 S&P 500이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빠지고 또 많이 밀리면 당연히 이제 세수 확보를 대부분 이제 금융시장에서 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은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S&P 500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는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텐데 중요한 게 이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적어도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플레이션이 왜 하반기 때 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금리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금리 수준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건데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도 덩달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소 이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해야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관세에 대한 얘기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간재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중간에 주춤하더라도 연말이 조금 더 올해 연초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이상 올라가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알령 해제인데요. 오늘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워낙 강해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이슈가 모멘텀을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면 오늘 좀 급하게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한한령 재료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아태합장 중심 고위 관계자가 문화사절단은 한국에 파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5월까지는 대대적으로 다 이제 한한령을 총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민간 이제 사업 중심으로 해제를 하다가 5월에 전면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5월까지의 단계적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고 끝나는 거랑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전에 한한령, 지금 이게 8년이거든요, 벌써. 사드, 궁극의 그쵸. 사드 이후로 8년 동안 이 한한령이 그 중간중간마다 해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빙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을 어쨌든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은, 의지는 이미 다 드러냈습니다. 조선에 대한 협력, 그리고 원전에 대한 어떤 협력 시그널까지도 같이 보낸 바가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을 어떤 고립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 주변 국가들부터 먼저 관계 개선에 나설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역에 대한 이런 제한점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관계 개선들,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가 조금 이번에 좀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모멘텀이 좋은 게 하나 나왔다, 네. 시장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기간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 그 컨텐츠 소비량, 특히 영상 컨텐츠 소비량이 매년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콘텐츠 쪽에서 오늘 또 특히 강세를 네.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 확장성을 보이는 확장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그 게임 업체들을 특히 또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릴 종목이 또 여기에 안에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도 이 한한령 해제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영상 부분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중국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은 섹터가 묶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했던 섹터 내에서 좀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당연히 영상 한한령 해제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영상 쪽과 게임 쪽이 가장 강할 이제 수밖에 없다.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네. 없고요. 이후에 또 화장품이라든지 결국에 중국 쪽에 사업 확대를 하는 그 기업들, 뭐 삼양식품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도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질문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발주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 같이 가더니 오늘은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고요. 시총 상위권에서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나마 좀 웃음 짓게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저가 매수세가 오늘도 좀 연이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신기했던 건 리튬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들어오는 정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소재 장비 들어가고 네. 리튬 들어가고 전고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이 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3월 5일에 발표될 지금 유럽의 액션 플랜에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또 증언과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2차 전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날 것 같고, CO2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OEM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이 3월 5일 이슈거든요. 인터배터리 행사도 곧 대기가 그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전고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3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초에 재료들이 싹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전지 업종이 시장 지수가 물론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면 좀 말짱 꽝일 것 같은데, 지수가 잘 견뎌내준다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2월 내내 다음 주까지는 랠리가 조금 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긴 모멘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엄청 오래 밀리고 있잖아요. 뭐 작년도 밀리고 올해도 계속 밀리는 상황인데, 이 어떤 하방을 조금 완전히 잡아준 어떤 흐름이냐 지금이, 저는 거기에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 때 2차 전지에 대한 굉장한 어떤 환상을 많이 보고 2차 전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2차 전지 주식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가는 굉장히 소외감이 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2차 전지를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 과도한 기대감이 다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익이 확정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감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어떤 기대감으로 전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같은 성장기 국면에서는 숫자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내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2차전지 업종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지금은 3월에 대기되어 있는 모멘텀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긴 관점보다는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5일에 유럽 OEM 지원을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인터배터리 데이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3일 동안 이어지고 있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3월 4일쯤에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3월 초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2차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들고 오셨던 추천 종목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었으니까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해운입니다. 오늘 조선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진짜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낮은 가격대에서 사셨다면 다행이지만 좀 올라갈 때 따라가신 분들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조선 종목들 오늘 하루 만에 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반면에 해운 종목들은 그동안 조선이랑 해운이 같이 갈 때도 있고 조선은 이렇게 잘 가는데 해운은 굉장히 소외를 받다가 오늘만큼은 완전 미운오리 새끼가 100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 조선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계속 강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제가 공약주로 또 그쵸. 소개를 드렸고 스마트머니 기법이 또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수익이 분명히 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는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맞아요. 과열이다라는 네. 말씀 드렸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분도 충분해요. 조정이 좀 시작될 것 같은 명분도 나온 게 미국의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매년 앞으로 5년 동안에 8% 정도의 국방비를 예산을 축할 거다. 줄이겠다.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주에 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을 때 군함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방산과도 조금 묶여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또 최근에 보여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간밤에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미국의 어떤 국방부 그 전략 솔루션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0%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을 지금 줄인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방위산업 업종들도 많이 밀리긴 했는데 뭐 이게 이 충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시스템 그 솔루션 기반으로 충분히 예산을 줄여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수치를 저는 확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재정 부채가 3경 6,5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가요. 이미 재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미 미국의 국방 예산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를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에서도 빠지겠다. 점진적으로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방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조금 더 수요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 입장에서는 이게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주는 조금 사실 조선주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보는 게 맞아요. 이게 같이 엮여서 가기보다는 네. 전혀 이제 업태가 다르다 보니까 역상관 관계도 높지 않고 상관 관계도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BDI 해임 운임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뭐 호재도 좀 있습니다. SK 해운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매각을 하고 이거 HMM이 인수할 수 있다. 뭐 호재라고 딱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LNG 쪽을 빼고 살 수 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빼고 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내용도 우선 조금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운 쪽 대장으로 움직인다면 HMM의 어떤 주가 흐름이 가장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해운주는 저는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시장에서도 해운주보다는 저는 조선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많이 랠리를 달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해 좋을 거라 봅니다. 올해 총 놓고 봤었을 때, 전 단기적으로 과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총 이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19건의 그 대규모 LNG 수출에 대한 승인 부분도 나왔고요. 작은 건의 3건까지. 이 승인 받은 건의 사업만으로도 앞으로 4, 5년 안에 그 대규모 이제 그 LNG 선박이 311건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고 아직 승인받지 못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조선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계속 볼 거다. 근데 다만 지금은 이런 기대치를 조금 너무 앞서서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소화를 해내가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저 앞서가서 가는 바람에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오는 것도 내용 보면 다 그런 거예요. PBR을 지금 현재 나오는 그 PBR 밴드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다라는 네. 거거든요. 아직 외교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기 구간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구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신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중이라고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이때쯤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퍼 사이클 기간 중에서 쉬어가기가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좀 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거죠? 짧게는 저는 한 달 보고요. 좀 길게는 분기 정도 봅니다. 그래서 네. 요 눌림이 조금 나오고 어떤 가격 조정이 멈추고 기간 조정이 조금 완만해졌을 때 조금 거래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높게 사신 분들은 네.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그런 완만한 흐름 형태가 잡히는 것을 보고 다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던 조선 종목들이 오늘 급락에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이때가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이야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2654선 그리고 코스닥은 768선에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이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방산업종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조금 달랐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 가장 상단에 LIG 넥스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오늘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라든지, 하나 시스템도 하단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하나 비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주들 오늘 외국인의 선택은 받았지만 기관의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부분 조선 업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HD 조선해양, HD 마린솔루션까지 정말 삼성중공업도 있네요. 모두 오늘은 조선 업종들로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는데요.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신고가까지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 넘는 급등세를 또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에서도 오늘 담아갔던 종목 2차 전지군들로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LG 에너지솔루션 2.87%의 상승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은 2차 전지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K칩스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KB금융도 순매수 사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오늘 기관에서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LIG넥스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담았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팔았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던 종목은 한알령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한알령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주, 그리고 엔터주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가장 상위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3.1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엔캠과 보로노이, DNT, 파마텍이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3%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필옵틱스,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는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HLB과 SM은 강한 매도세로 전환을 했네요.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엔터주였습니다. 엔터주 가장 많이 담아갔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 SM, 디어유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주와 컨텐츠주, 한알령 관련주들로 기관의 수급이 쏠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기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담아갔다는 점도 외국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고영, PSK홀딩스, 필옵틱스, 모티브링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그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관세 이야기가 계속 우리 시장을 괴롭힐 거다.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꾸준히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심해질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트렌드를 쫓아가겠다 시고 계속해서 수급 흐름이 이전되는 것을 따라만 갔다가는 계속해서 손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어떤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옥석을 잘 가려내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방법 제가 오늘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하죠.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 돈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머니는 뭐보다 먼저 들어올까요? 바로 뉴스보다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뉴스 전에 당연히 이거를 미리 시장에 공개가 되기 전에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똑똑한 스마트 머니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뜨면은 포착을 하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요.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모든 뉴스 전에 나오는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가지고 설명한 지 이제 2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충분히 증명드렸습니다.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실제로 뜨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좋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알고리즘을 압축해서 추출해낸 신호이기 때문에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자, 좋은 기법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포인트, 매매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딱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님들께서도 어떤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때 이 기법이 좋은 기법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기법이냐 이거를 구별을 하는 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2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놓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기법은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수익을 우리가 많이 내기 위해서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간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이 수익성이 좋은 기법을 대부분 승률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어디에 보통 다 집착을 해요? 패턴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기법 만들 때 이러한 패턴 이후에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이건 되게 좋은 기법이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이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승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 이긴다고 쳐보자고요. 자, 승률이 좋아요. 근데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마이너스 봤을 때는 7, 8% 혹은 마이너스 10%로 두세 번 진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게 정말 승률이 좋다고 해서 좋은 수익성이 있는 기법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손실 확정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 있죠. 즉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익비가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이고요. 한 페이지로 정리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돼요. 일봉 차트에 포착이 돼야 되는데 포착된 날을 우리는 매집의 시작일,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시작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잠시 후에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을 텐데 자, 신호가 포착되면 우리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냐? 조정이 나왔을 때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봉 차트상의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이 있죠. 그 일봉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안 주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을 사실상 더 선호해요. 근데 장중에 내가 개인 용무가 바쁘거나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오셔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고 그죠? 업종들도 좀 따져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포착일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도 너무 어렵다. 쉽다면서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세요. 신호 포착된다.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정말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추가 매집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손익비 이야기 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거래를 하셔야지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 종목을 보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변압기 관련 종목, 전선 관련 종목이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요. 수주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이것들을 좀 소화를 해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고, 미국은 전력망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가뜩이나 이제 수주 잔고도 많은데 작년에 재작년 대비 매출액 대비 제법 규모가 되는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작년 3월 14일 그리고 5월 15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공급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체결이 되고 뉴스 공시가 나오고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이 공시가 나온 날들이겠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 합의 과정 중에 미리 며칠 전에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네모 박스,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3월 14일, 5월 15일 공급 계약 공시가 체결 공시가 나온 날들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3월 4일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첫 번째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기 전 열흘 전에 포착을 해주게 됩니다.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거래량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 없습니다. 포착일 당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하죠. 즉 포착일부터 첫 번째 계약 공시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붙이면 어때요?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해요. 종가에 매수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보유를 하면은 200%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해도 100% 수익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공시날에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손익비가 좋은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 주신 분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예시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자, AI 학회 뉴립스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해요. 근데 이 뉴립스가 어느 정도냐면 AI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인 컨퍼런스에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 중에 극소수만 채택이 돼요. 자, 근데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동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상격의 성격은 보통 수상을 받기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자, 충분히 그런 재료의 성격, 내부자 정보 재료의 성격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수상 보도일이 이 날이에요. 12월 26일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0월 30일에 포착을 해줍니다. 자, 포착일 뭐라 그랬어요?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작년 7월까지 거래량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자, 매집의 시작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언제 매도를 해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자, 포착 그리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 뉴스 나올 때 매도. 자, 이런 공식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시 종목으로 좋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예시 종목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공략주 매번 설명드리는데 어때요 지금? 공략주들이 다 목표가에 돌파를 하고 있어요. 다 비슷한 식으로 가죠. 잠시 후에 세 가지 종목 리뷰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셔도 되지만 제가 아무리 이 기법을 가지고 잡아낼 수 있다라고 직접 공략주 소개 들어가면서까지 증명을 아무리 드려도 또 좋은 종목 예시로 설명드려도 직접 이용을 하시지 않으면은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믿지 마시고요. 기법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경험해보시고 직접 체험해보시고 직접 이걸 가지고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딱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멘토님이 들고 오신 종목들 화려한 수익률 먼저 만나보시죠. 탑5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방송 시간대 매수가 기준으로는 이거 100% 넘었거든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늘 저희가 수익률이 제대로 뭔가 집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다가 오늘 제대로 좀 고쳐졌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일 적은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 76%고요. 하나오션 오늘 급락이 좀 조선 종목들 전반적으로 나왔지만 122%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랑 한번 해주실게요. 이 5가지 종목들 시세 이렇게 잘 나왔는데 자랑 한번 좀 진하게 해주시죠. 예, 그냥 딱 저는 말씀을 딱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제 말 믿을 필요 없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딱 믿으시면 된다는 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증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률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신호 뜨자마자 잡으셔야 이런 놀라운 수익률 겪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리뷰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이 2차 목표가 제시가 된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는 이미 넘겼습니다. 65,000원이 제시가 됐는데 고점 기준으로 64,000원 나오고 나서 약간의 지금 기간 조정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들고 오신 이유가 뭔가 분위기 변화가 있으니까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도 매수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가지고 오게 됐고요. 네. 이 재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12월에 갖고 와서 설명드릴 때도 이게 상반기 때 재료가 하나 있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한 어떤 일상 결과가 조금 공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살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어떤 기대감이 있는 재료들을 앞두고 있었을 때 시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좋은 징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비만 치료제계의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잽바운드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사용 치료제지만 경구용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더 사용이 간편하죠. 일일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사를 받아서 직접 투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후보 물질만 3가지 정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경구용 쪽을 좀 그래도 좀 보는 것이, 왜냐면은 바이오는 사실 꿈을 먹고 사는 만큼 기대감이 클수록 더 주가 등락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차트 볼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면은 10월 11일은 이제 계속 밀렸습니다. 11월 밀리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 27일에 딱 포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략주로. 근데 어떻게 돼요? 이후에 막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65,000원 목표가, 다음 목표가 제시했는데 7만 원까지 조금 올려드리고 지금 매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승인 결과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지금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7만 원까지 목표가를 대폭 상향해 주셨으니까 기대감 가든 채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고 끝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가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핫쇼핑 종목이죠. 쌈지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제시가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직 28,000원은 2차 목표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고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25,850원까지 오늘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조금 더 높여주실 건가요, 목표가? 목표가를 일단은 그대로 조금 그대로 홀딩. 규정을 하고요.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티니핑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그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기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콘텐츠 소비량이 제가 중국 쪽은 계속 늘어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캐릭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게 되면은 또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파산핑. 파산 네. 등골 브레이커다라는 제가 이제 주변에 그 딸 가지고 있는 어머니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어요, 최근에. 그것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이 흑자 전환을 한 그 해가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크거든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성장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1월 15일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이전에는 추세가 옆자리였어요. 그죠?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는데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죠. 근데 제가 이 쌈지 엠터를 가지고 왔을 때 한참 뒤에 가져왔습니다. 12월 10일 다소 조금 늦게 가져오는 맞아요. 상황인 네. 것 같다라는 말은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파가 더 남아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 신호를 미리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법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호 포착 나오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고 그 기준대로 봤을 때는 이미 그 1월 초반에 그 15,000원대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지엔터 목표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종목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리뷰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오늘 로봇 종목들도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5만 원까지는 아직 못 가는데 고점이 한 4만 5천 원 이후에 좀 약간의 눌림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선 이탈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가 가능한가? 로봇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봐도 좋은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3만 원 구간까지 조금 내려오면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로봇 모멘텀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저는 넘어가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보시다시피 일본의 그 센시드 로보틱스랑 그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소식이 네.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OMI에 대한 매출 발생 기대감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요. LG전자가 그쵸.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의 로봇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삼성이었다라면 이제 LG는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봇 모멘텀은 정말 강하다. 너무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전 방송도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에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게 포착이 됐습니다. 11월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네. 하면 어때요? 이후에 로봇 모멘텀 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모멘텀이 등장하더라도 그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이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5대 종가가 한 3만 3천 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3만 원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3만 원 초반대부터는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으로도 수익률이 벌써 100% 이상 났습니다.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 아까 전에 저희 기대감을 불어주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엔터 콘텐츠 내에서 끝까지 집중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알령 기대감을 안고 가는 대표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게임 주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 쿠키런 맞습니다. 네. 쿠키런 원툴이죠. 네. 사실. 하나 한 번씩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자, 보시면 그 쿠키런 원툴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97%, 98%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지금 3분기까지만 집계가 됐는데 영업수익이 훨씬 높죠. 3분기까지만 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2022년부터 올해 그런 어떤 실적 그리고 26년까지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입니다. 자, 턴어라운드 때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달성이 가능한 컨센서스라고 보는 것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쿠키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이용자들이 지금 7,2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가 지금 메인 키워드인데 중국에서도 이미 23년 12월부터 쿠키런 쪽이 계속 지금까지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쿠키런이 IP로도 좀 흥행세로 지금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금 집중을 앞으로 할 쪽이 어디냐면 미국, 중국,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3월 3일까지는요, 일본 현지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일본 특화 컨텐츠를 적용하는데 일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에 좀 돌입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들도 공개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또 하나 좀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오늘 발생한 아주 커다란 재료죠. 오늘 뭐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들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8년 만에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드가 벌써 사드 사태가 벌어진 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사드 내용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한한령 해제 이야기만 나왔지만 제가 서두에서 시장 이야기 들을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여러 국가들을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을 토대로 해서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 개선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또 특히 영상 콘텐츠 쪽, 게임 쪽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동사는 중국 시장을 조금 확대를 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볼까요? 네.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전에는 추세가 옆자리였어요. 근데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포착,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집 거래량 들으면 뭐라고 그랬죠?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쿠키런에 한참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쿠키런으로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니까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강력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2,000원 체크해 보시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런 리뷰 종목들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직접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박성재 멘토님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